이걸 보는 사람들이 네. 그래도 저를 통해서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하니까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을 악물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진짜 내가 수능 잘 보고 만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마음가짐을 나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시간 동안만큼은 얘네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우겠다를 정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강제로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삽터뷰 진행을 맡은 스카이에듀 격수학팀 수학 강사 김현중입니다. 자, 오늘의 삽터뷰는 고려대학교 18학번 이제 의예과에 다니는 양정고등학교 출신인 이민규 학생이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삽터뷰는 일단 총 3가지의 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나의 공부 스토리, 두 번째는 과목별 공부 방법, 세 번째는 이제 목동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저는 이제 민규 씨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민규 씨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저희 이제 자기 소개랑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수상 경력이라던가 이제 스펙 같은 거 얘기할 게 있으시면 이제 편안하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정고등학교에 2015년에 입학해서 18년에 졸업을 했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의예과 18학번으로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민규입니다. 저는 양정고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아, 네. 실제 등급으로는 한 1.4 정도 되는데 그 전교 1등으로 치고 그게 높은 등급은 아닌데 네. 그래도 학교 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 의예과 이거 생각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이거 내신 등급이 사실 1.4면 이제 엄청나게 높은 등급은 아니었는데 사실 궁금한 건 이거죠. 그 의예과에 가려면 어떻게 하죠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민규 씨가 사실 공부를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언제부터였어요, 혹시? 사실 응. 영어 공부는 네. 부모님의 권유로 일찍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일찍 네. 시작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뭔가 부모님이 억지로 다니라 해서 다니라고 한 거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유로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은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고 또 영어에 대한 재미가 있어서 네.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일단 민규 씨가 스펙이 굉장히 화려하죠.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중학교 1학년, 뭐 2학년 그 초반 이런 때는 아직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런 진학까지는 생각이 크게 없어서 그냥 내신 대비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생각하면서 일단 과 쪽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특목고 아니면 뭐 일반 고가 있잖아요. 네. 그 두 개를 어쨌든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특목고를 가서 뭐 과고나 영재고에 그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대학을 가기보다는 저는 일반고에 진학을 해서 네. 수시나 정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대학에 가고자 하여서 그냥 딱히 중학교 기간 동안 특목고나 준비는 하지 않았고 그냥 열심히 내신 준비에만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만나면서 이제 수업을 해봐도 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계속 공부를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이제 그 꾸준함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게 된 좀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중학교 때는 사실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관성적인 그런 느낌으로 뭐 집에 가서 놀 때는 놀고 뭐 공부할 뭐 시험이 닥쳐서는 네. 공부를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했고 네. 또 시험도 있었으니까 시험 그쵸. 관련 공부도 뭐 해야 되긴 했었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그냥 어떤 나는 공부를 하기 싫어서 무조건 학원을 땡땡이 치고 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관성적인 힘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도 사실 이제 완전 엄친아 느낌이 나잖아요, 민규 씨가.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계속 열심히 해왔고 그때 부모님의 반응은 혹시 어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꾸준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부모님은 저에게 주셨던 도움은 저는 그러니까 딱 공부에만 집중하게 주위 네.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이 멀리 있거나 그러면 네. 뭐 데려다 주시거나 픽업 차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학원 같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그래서 어떤 주위 환경을 잘 조성시켜줘서 네. 또 다른 큰 어떤 힘듦 없이 네.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고려대학교 의대니까 사실 의대는 이제 저도 가보지 않아서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18학번이니까 들어가서 수업을 계속 들으실 텐데 일단 학과에 대해서는 아마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거기서 이제 뭘 배우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리고 이제 정확한 거는 왜 학과를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과 소개부터 잠깐 하면 네. 의대는 일단 6년제로 돼 있어서 예과 2년 그리고 본과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과 2년 때는 의학 지식에 대한 기본을 쌓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뭐 해부학, 병리학 이런 공부들은 이제 본과 가서 시작하게 되어서 네. 학생 의사라고 이제 본과 3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국가고시 통해서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대면 실습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 어때요?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 네, 병원 돌면서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네. 교수님 외래에서 진료하는 과정도 봤고 또 운 좋게 기회가 돼서 네. 수술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인턴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네, 네. 아, 그냥 참관하는 그런 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규 씨랑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관성이다 약간 이런 말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학생들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사실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는 건 정말 이제 소수의 학생들이 이제 이뤄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왜 안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저는 목표가 없어서 안 하기도 해요. 아니면 저는 공부 방법을 몰라서 안 하기도 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규 씨는 정말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실 학생들이나 학부모이나 일단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얘기 한 번만 해주실래요? 꾸준하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하게 공부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목표나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학교 때는 아직 뭐 정확한 목표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관심 있는 생물 분야나 아니면 다른 수학 관련 분야에서 흥미를 느껴서 계속 공부를 이어갔고 또 이제 고등학교 생각하고 이제 대학교 진학을 생각하면서 좀 더 구체화됐던 게 의사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권유나 아니면 다른 주변의 권유로 어떤 서울대 생명과학 캠프 아니면 의대역 하이메드 캠프 등 어떤 의학 관련 캠프를 많이 다녀왔고 또 학교 내에서 있었던 과제 연구에서 뇌파 관련 연구를 하면서 실제 그 뇌파를 측정한 기구를 써서 네. 직접 카페인에 대한 연구를 해보기도 했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제가 의학 쪽에 좀 더 어떤 기여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겨서 고등학교 때는 그런 목표 의식으로 좀 더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민규 씨 얘기를 들어보면 민규 씨는 이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쭉 이어나간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목표 없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꽤 많고 그리고 그런 목표가 없다고 해서 일단 그냥 나는 전교 1등이 될 거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간접적이긴 하지만 목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민규 씨가 느끼기에는 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아니면 뭐 내가 뭐 엄청나게 뭔가 꿈을 이뤄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목표는 없어도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목표가 없으면 어떤 물론 공부하면서 되게 힘든 시간도 많잖아요. 혼자 그렇죠. 성적이 안 나오면 혼자 되게 뭐 힘들죠. 울기도 하고 되게 고뇌에 빠지기도 하는데 사실 그때마다 저를 잡아줬던 거는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목표가 없는 것은 사실 아직 자기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에 대한 의지나 그런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목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직 선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한다면 또 그 과정에서 자기의 관심 분야나 또 목표를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이건 좀 이제 현실적인 질문인데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계속 공부를 잘해 왔는데 그 이후에도 물론 잘하셨겠지만 일단 학창 시절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겠는데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번에는 이제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이 맛있는 걸 많이 줬다. 뭐 이렇게 이제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니면 그냥 이제 조금 더 내가 나아가서 내가 공부를 잘했을 때 조금 느꼈었던 이점 같은 거 이제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네. 선생님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많이 챙겨주신 선생님들도 있고 네. 또 관련 조언해주신 선생님도 많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또 변화할 수 있었고 그래서 큰 도움이 되었고 네. 대학과 그 사회 그 이후의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저희는 사회생활 하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자기를 그러니까 오랜 시간 평가하지 않아도 상대가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본 물론 그걸로 다 평가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약간 명함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일단 자신의 명함에 좀 더 좋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무조건 이쁘다는 아니겠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대체로 이쁜 거는 이제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구나. 나는 이제 이 기특한 모습 때문에 굉장히 이뻐하는데 이제 공부를 잘했을 때는 어쨌든 그 학생 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이점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엄마나 아빠들이 굉장히 이제 밀착으로 이제 막 이렇게 밀착으로 케어를 하는 어머님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어디 데려다 주고 끝나면 또 어디 데려다 주고 이제 점심 먹어 이렇게 일일이 다 간섭하는 어머님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번에 인터뷰했던 분은 어머님이 아예 관심이 없었다. 그냥 독서실 갈래 돈 줘 이러면 이제 돈 주시고 나 어디 학원 갈래 보내줘 하면 보내주시고 이랬는데 이제 민규 씨는 학창 시절 때 이제 공부를 해나갈 때 어떻게 했는지. 일단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말씀드리면 학원 선택에 있어서는 학원 선택이나 어떤 자신이 풀 문제 같은 걸 고를 때는 네. 제 선택을 주로 반영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뭐 알고 계신 지식이나 뭐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같이 반영해서 네. 그렇게 결정했고 또 공부 외적으로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 멀리 있으면 학원을 같이 데려다 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점심시간이 거의 15분, 20분 그런 짧은 시간밖에 없을 때 가끔씩 점심을 뭐 도시락 싸주시다던가 그래서 일단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주위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습관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사소한 습관들이 일단 많잖아요. 이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 스마트폰이죠. 네. 민규 씨 어땠어요? 스마트폰 계속 쓰셨어요? 고3 때까지? 아니 고3 때까지는 투지폰 쓰다가 네. 대학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아, 고3 때만 이제 투지폰을 쓰신 네, 거예요? 아니면? 쭉 투지폰을 쓰다가 언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 그러면 이제 투지폰을 계속 고집했던 이유가 이제 공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나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공부에 방해되니까 투지폰을 써야지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사실 해당이 되는데 이제 시계 보려고 아니면 뭐 이제 뭐 문자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을 꺼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걸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이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이제 다른 습관을 예로 들어보면 자는 거. 근데 이제 사실 졸릴 때 자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선생님 저 잠깐 졸린데 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졸리니까 또 자고 그럼 수업 시간 내내 자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규 씨가 이제 공부해 나갔을 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습관을 좀 잘 잡아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나요? 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저도 되게 잠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졸릴 때는 이렇게 풀다가도 이렇게 졸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머리가 아래 내려가 있고 그러는데 네. 사실 그렇게 이렇게 계속 그런 상태에서 잠을 이렇게 깨우면서 해도 사실 저는 그 과정에서 되게 기억나는 것도 없었고 뭐 문제 같은 거 풀어도 되게 사소한 실수들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엄청나게 졸리다면 잠깐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하면 좀 더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 방법을 선택했고 또 그걸 또 계속 그런 핑계를 대고 계속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맨날 졸리면 맨날 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졸릴 때만 자기가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싶을 때만 그렇게 했고 네. 보통은 이제 가장 제가 썼던 효과적인 방법은 그 서서 하는 그렇죠. 책상에서 하는 게 가장 저는 제일 공부가 잘 됐습니다. 사실 공부하면서 네. 졸린 거는 이렇게 몸이 되게 커지면서 네. 편하게 돼서 이렇게 정신이 집중하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몸을 써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잠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가 하기 싫을 때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항상 공부가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저는 공부가 좋아요라는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민규 씨는 어땠어요? 공부에 대해서 할 때 좋았나요? 아, 좋지는 않았죠. 그렇죠. 공부가 이제 하기 싫을 때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사실 완전 놔버릴 수는 없었잖아요. 그동안 한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목표도 이제 많은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았던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 공부하기 싫을 때도 되게 많았지만 그렇죠. 저는 되게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쉴 때는 쉬고 할 때는 하자는 식으로 일단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일단 쭉 공부를 하고 나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가 뭐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스포츠 영상을 본다던가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 노래를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만의 어떤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또 그거 끝나면 다시 이제 공부를 집중하면서 네. 그걸 계속 반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제 공부하기 싫을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학생한테 하나 들었던 건데 선생님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때 이제 수학은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도서관만 가도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민규 씨는 어땠어요? 저도 초반에 공부할 때는 네. 노래 들으면서 한 경험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많은 친구들이 듣긴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신이 아는 노래가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그 가사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네. 공부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가사와 멜로디에 좀 더 집중이 돼서 저는 공부할 때는 음악을 듣지 않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특히 국어나 이런 과학이나 이런 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네. 분야에서는 특히 더 글에 집중이 되지 않고 이런 딴 생각으로 빠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시끄러운 음악, 그러니까 잔잔한 음악까지는 저도 이제 사실 수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잔잔한 음악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막 가사가 들어가거나 멜로디가 이제 막 엄청나게 신난다던가 이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공부에 집중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공부 고정관념인데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무조건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는 뭐 엉덩이로 하는 거다. 약간 이런 말도 있고, 행간은 아니면 문제집을 뭐 이만큼 풀면 전교 1등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떠돌잖아요. 그럼 이제 민규 씨가 알고 있든 아니면 또는 이제 느끼고 있었던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오래 앉아 있을수록 공부를 잘한다 이런 거는 네. 하나의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앉아 있어야 되긴 하지만 네. 앉아 있다고 다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우로 졸거나 엎드려 자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앉았다가도 핸드폰을 꺼내서 다른 걸 본다던가 그렇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공부를 하려면 앉아 있어야 되긴 하지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앉아 있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자신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그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 시간 투자가 된 상태에서 어떤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주위 멘토들에게 들을 수 있는 공부 스킬들을 그때 쓰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일단 절대적인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잘하려면 그러니까 공부의 시간을 확보량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 공부를 하고 있긴 하죠. 근데 하고 있다가 잠깐 딴짓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앉아 있는 건 좋은 것 같진 않고 이제 앉아 있는 시간만큼은 집중을 잘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좌우명인데 사실 이제 이거 좌우명이라는 거 이제 대학교 때 가서 내가 이제 뭐 인생을 살아갈 때 좌우명이라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학창 시절에 이제 내가 학생 때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좌우명은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자라는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을 연속으로 공부하고 5시간 연속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정 시간 이상 공부를 하면 무조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일단 무조건 집중해서 다른 생각이나 아니면 잠에 빠져들지 않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10분, 20분 정도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거나 또 머리를 식힐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했듯이 스포츠 영상이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또 아니면 정말 피곤하다면 좀 잠을 청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놀 때는 놀되 그 노는 시간에 너무 빠지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놀고 1시간 공부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공부할 때는 하되 노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너무 또 노는 그 핑계로 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적당히 시간을 배분해서 공부와 어떤 휴식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험 팁인데 사실 이제 시험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초등학교 때 보고 중학교 때 보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계속 보는데 이제 시험 팁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아이들이 수능은 이제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능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선배로서 만약에 수능장이나 아니면 그냥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평소 실력보다 잘 발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평소 실력만큼만 사실 발휘를 잘해도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팁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긴장을 하면 네. 속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시험 볼 때는 되게 속을 최대한 그러니까 아침은 먹고 속은 최대한 비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긴장성 그런 네네. 그런 증후군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네. 네, 최대한 그런 쪽으로도 노력했고 또 시험에 임박해서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뭐 저는 껌을 씹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단 초콜릿이나 이런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든다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수능 날은 사실 긴장이 엄청 되잖아요. 수능 날은 괜찮으셨어요? 수능 날 긴장이 됐긴 했지만 네. 일단 엄청 긴장됐고 그러니까 긴장하면 그리고 더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는 걸 아니까 그거 때문에 더 긴장이 됐을 것 같은데 수능 날은 그래도 다행히 컨트롤 잘 하셨나요 그때? 뭐 수능 날 긴장 안 되는 학생들은 없을 그쵸. 거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희가 평소에 하던 루틴대로 일단 아침은 먹고 그러니까 속은 완전히 비우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긴장으로 인한 어떤 복통이나 이런 게 있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장에서 사실 수능 보러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시험장 내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다리를 떠는 학생이라던가 이제 불안해서 아니면 이제 좀 정신 산만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학생들 중에서 쌤 제가 소심해서 뭐 이제 내신 시험 보고 오면 제가 소심해서 다른 학생이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시험을 못 봤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내신 시험은 어느 정도 이제 만회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은 만회할 기회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혹시 이제 조언해 주실 말이 있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리 떠는 사람들 엄청 네. 이렇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리를 떨면 그쪽으로 약간 집중이 갈 수밖에 없어서 그쵸.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시험은 어쨌든 자기가 보는 거고 모든 책임은 다 자기가 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자기가 방해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친구들이 그런 다리를 떨고 있거나 어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시험 감독님께 손을 들어서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쵸. 뭐 다른 학생이 이런 걸 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시험 감독님께 예의를 제기해서 사실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어쨌든 어떻게 크게 보면 제 인생을 막 결정짓는다 이렇게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심하다고 약간 어떻게 보면 핑계인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만들어 놓고 일단 시험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럼 이제 2부에서는 과목별 공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방법이잖아요. 이제 의대 오빠인데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국어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국어 공부는 그러면 이제 뭐 내신이랑 수능 이제 구분짓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글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푸는 그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평소에 어떤 자기가 글을 분석하는 그 일정한 방법을 테크닉을 만들어 온다면 그것은 항상 같은 지문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만의 방법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 물건을 비교하는 그러니까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뭐 하나는 세모, 하나는 역세모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이 내용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그렇게 잘 파악할 수 있게 글로 돼 있으면 그걸 한 번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시각화해서 자기만의 방법대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제시된 지문을 분석하는데 더 눈에 띄게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들도 본인이 좀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내신이랑 수능은 좀 이제 많이 다른 경향의 시험이잖아요. 그럼 내신에서는 사실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신은 이제 내신의 특성상 네. 워낙 이제 지엽적인 부분도 많이 그쵸. 나오고 되게 엄청 작은 글씨에 있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모든 부분을 다 한번 훑어보려고 노력했고 또 구체적으로 약간 뒤에 한 단원의 끝에 있는 뭐 더 알아보기 이런 부분에서도 네. 저는 내신에서 출제되는 것을 많이 봐서 자습서나 교과서에 있는 모든 부분은 다 공부하고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자잘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사실 이제 단기간 공부를 딱 한다고 이제 오르는 과목이 아니긴 하잖아요. 이제 평소에 꾸준하게 이제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데 이제 수학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수학은 뭐 내신이나 수능이나 일단 큰 차이가 없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좀 내신은 또 내신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프린트나 뭐 반영되는 문제집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다면 꼭 3일에서 일주일 전부터 그 프린트나 문제집의 하여튼 내용을 반복적으로 풀면 네. 그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풀이를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은 시간이 되게 부족한 그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절약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었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 때 그 과정에서 틀린 게 있었다면 저는 먼저 풀이를 보지 않고 제 스스로 먼저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는데 문제가 틀린 경우에는 어디에서 제가 실수를 했거나 뭐 잘못 생각해서 그런 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썼던 풀이들을 쭉 다시 한번 훑어보고 네. 어디 부분에서 틀렸는지 제가 먼저 답을 보기 전에 먼저 봤고, 또 아예 못 푼 경우에도 조금 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지는 못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제 스스로 좀 더 시간을 갖고 풀어보고, 그때 모르겠으면 이제 풀이를 조금씩 보면서 풀이 내용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수학 문제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집을 선택했을 때 시험 대비 교재로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민규 씨가 그러면 그 문제집을 선택했을 때의 기준이 있을까요? 난 이 문제집을 풀었는데 이 문제집은 왜 이래서 풀었다. 수학 처음 선행을 하면서 처음 공부하거나 이런 네.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 풀 때는 일단 개념 공부가 중요해서 네. 개념이 잘 써 있고 또 개념으로 기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있는 문제집을 선택했고, 또 내신 대비나 아니면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개념 외에도 그것을 더 응용해서 그렇죠. 더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더 어려운 문제집이나 아니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집이나 기출 변형 문제집을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도 일단 내신의 특성상 되게 자세한 부분에서 나오고, 그쵸. 사실 영어는 좀 암기가 많이 네. 들어가니까. 영어는 되게 암기를 많이 필요해서 또 암기를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데 암기를 하면 더 생각을 하지 않고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법이나 어순, 그런 그쵸. 어순 배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문을 일단 분석하고 먼저 그 다음에 나서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나 아니면 스스로 공부하면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밑줄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쳐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최대한 암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사실 영어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본문을 그냥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본문들을 막 외우다 보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밤새 공부하는 학생도 꽤 많거든요. 영어 시험 전날이라고 하면. 이제 수학은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나 봐요. 아, 어차피 전날 공부해봤자 되는 과목이 아니야라고 이제 쿨하게 포기를 하는데, 영어 같은 거는 이제 하루 전날에 열심히 외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규 씨는 공부할 때 영어 이제 본문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나요? 그러니까 전체 다 암기한 건 아니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암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날에 근데 시험을 보기 전날에 언제 주무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밤을 샜다. 아니면 나는 몇 시간은 무조건 자야 시험을 볼 수 있다. 딱히 뭐 몇 시에 자서 자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고, 네. 하려던 공부의 양을 다 마치면 자려고 했었는데 한 번은 그 양이 되게 많아서 되게 늦게까지 하고 거의 밤을 새서 갔는데 네. 거기서 너무 되게 엉뚱한 실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밤을 샜더니.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밤을 샜던 그 영향이 컸던 것 같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일찍 시작하고 시험 전날에는 최대한 숙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랑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신 대비를 사실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제 수학 과목별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신 대비를 할 때 이제 언제부터 준비를 했나? 사실 이제 그것도 어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민규 씨는 시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내신 대비 전략은 어떻게 짰는지? 3에서 4주 전부터 내신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네,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짜놓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전에 한 3주에서 2주 전까지는 그 풀 문제집들을 정하고 범위들을 일별로 정해놓고 이렇게 다 계획표를 적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계획 세울 때는 이렇게 대략적인 범위를 정해놓고 이제 점점 일수가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까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인 범위를 세웠고 또 시험 전부터 한 일주일 전까지는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주 전부터는? 일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는? 그래서 국어나 뭐 사회, 과학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도 잘 다시 보면 기억 안 나는 개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시험 일주 전에는 다시 한번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씨가 이렇게 편안하게 어떻게 준비를 해왔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지문에서는 이제 제 스스로 제가 그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저만의 방법을 계속 이용해서 지문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대상을 비교하는 지문이라면 네. 이렇게 세모나 역세모 이런 기호들을 써서 글로 한 번에 알 수 없는 것을 자기 그 시각적인 표현으로 나타낸다면 좀 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썼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문학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비문학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자 네. 문학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수능 연계교재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은 중요한 것이 있으면 주로 그 자주 보면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좀 더 읽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게 그런 정도까지 공부를 해서 최대한 문학에서 연계교재에 있는 중요한 지문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과목은? 네,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도 일단 연계교재에서 연계는 된다고 하지만 네. 사실 큰 체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집 예를 들어서 뭐 당연 연계교재는 수능 문제집이고 그 외에도 다른 문제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집을 많이 풀고 또 저는 예전에 보지 않았던 신유형들이 이제 네. 연계 교재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신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은 그 해 수능이나 6월, 9월 평가원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런 같은 유형이 있으면 그 유형들은 더 많이 풀려고 노력했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수능을 앞두고서는 6월, 9월 평가원 때 나온 신유형 문제들은 네. 수능에도 이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그때 그 6월, 9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들은 같은 유형들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부로 넘어가서 이제 목동 지역에서의 공부라는 타이틀을 들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제 첫 번째로 해볼 얘기가 뭐냐면 이제 목동에서 공부하기예요. 사실 이제 민규 씨가 양정고등학교가 목동에 이제 핵심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동에서 이제 어쨌든 사교육이라던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은데, 일단 목동 지역의 일단 특성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목동은 전체적인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라서 네.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도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은 많이 거의 적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주위를 보고서라도 네. 공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동 지역에도 학원이 되게 많고 네.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잡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규 씨가 양정고등학교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양정고에 대해서 이제 빠삭하잖아요. 그 양정고등학교 전교 1등 출신이니까. 그러면 이제 양정고에서 이제 사실 이 영상을 보는 거는 이제 다른 학생들도 많이 보겠지만 특히 이제 양정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양정고 선배님인데 고려대학교 의대를 갔으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정고에서는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다. 아니면 후배들한테 니네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신이 그렇다시피 일단 국어나 뭐 사회 쪽 과목, 영어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자세한 부분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교과서나 자습서에 꼭 그 작은 글씨까지도 다 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의 예로 국어 시험에서 특정한 그 문학 작품에서 특정한 부분을 그냥 비워놓고 통째로 쓰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서 빈칸으로. 네.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에 있어서는 암기도 필요하고 또 그 선생님의 특성에 맞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좀 더 접근하는 것이 내신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의 특성이나 아니면 그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아니면 전체적인 그 학교의 문제 출제 스타일 같은 것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한다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수업 시간에 약간 열심히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 중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학교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 중에 학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는다. 왜냐면 이제 자기 학원 숙제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을 내는 거 이제 학교 선생님이 내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너무 뻔한 소리 한다. 나 내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약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학교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거는 그 수업에 있는 내용을 따라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안 좋고, 또 어쨌든 선생님께서 앞에서 수업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이제 행동을 하는 거는 예의가 없다. 네, 예의가 없는 행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가장 큰 이유는 그 수업에 있는 내용을 못 따라간다는 점이 가장 큰 그 불이익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네. 선생님이 수업을 안 듣는다는 것은 어쨌든 출제자의 수업을 안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내신을 내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내신 대비를 하기에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들한테 이제 목동 지역은 어쨌든 양정고를 다니셨지만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대부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고등학교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고등학교랑, 아니면 나는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잘하지는 못해 라는 학생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고등학교를 좀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목동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전체적인 공부 열이 되게 높고 또 학생들도 많이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목동권 고등학교들은 전체적으로 내신을 따기에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뭐 양정고 같은 자사고의 경우에는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나 그런 학종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고 싶으면 조금 불이익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잡혀있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도 장점이 되게 많은 학교라서 어떤 자신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공부 방법이 있다면 네. 그거에 맞게 적절히 장단점을 잘 조절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학생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 자사고 갈까요? 일반고 갈까요? 왜냐면 자사고 가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내신을 따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일반고 가면 거기서 내신 이제 따서 전교 1등해서 이제 민규 씨처럼 의대 가면 되지 않아요? 라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자사고를 가셨으니까 어쨌든 그 자사고라는 것에 이점을 느끼셔서 이제 가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사실 이제 공부하느라 바빠서 자사고의 이점은 이거고 일반고의 이점은 이거야라는 걸 이제 추상적으로만 알고 이제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민규 씨가 알고 있는 자사고는 이래서 좋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물론 목동은 전체 다 학교율이 높지만 특별하게 더 자사고는 조금 더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더 적고 또 전체적으로 공부하려는 분위기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자사고는 목동권 지역뿐만 아니라 주위 지역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주위를 봐서라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공부를 하려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좋은 것도 좋은 거겠지만 일단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약간 낙오하는 학생이 없다. 약간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학교 수업 시간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이제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잠깐 얘기를 해봐도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떠들거나 자거나 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좀 몇 명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자사고는 제가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수업 시간에. 물론 자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문제 뭐 다른 걸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네. 그런 학생들은 좀 적은 것 같고 대부분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수업을 듣고 네. 또 졸리면 뒤에 나가서 수업 듣고
수업에 좀 더 집중하려는 태도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공부하려고 모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어쨌든 열심히 하려는 성향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찍 내신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아까 말했던 다른 어떤 학생들은 뭐 1학년 끝나기도 전에 뭐 자기는 정시만 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양정구는 그런 학생들은 많이 적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신으로 최대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수시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네. 물론 정시로 많이 대학을 많이 진학하긴 하지만 내신도 같이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네, 수업 시간에도 좀 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윤규 씨도 그런 거에 의해서 좀 자극을 많이 받았겠네요. 네. 아, 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일반고보다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사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도 있겠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반고보다는 자사고가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는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추천을 해준다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의 장점과 이 정도의 단점이 있어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나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어쨌든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교육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목동 지역을 일단 좀 한정지어서 사교육을 얘기해 보면 이제 민규 씨는 일단 사교육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안 받은 편은 아니라서 이제 대부분 이게 뭐 평균적으로 받아봤다. 그럼 이제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사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제 수학이나 영어 쪽으로 많이 받았고 네.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조금 더 내신에 집중하려고 국어나 다른 과목들도 같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때는 수학이랑 영어만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때는 그 두 과목만 다녔던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국어에 대한 국어 공부는 그냥 네. 일단 중학교 때는 거의 내신 100%로 공부를 했어서 네. 수능 대비라기보다는 그냥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럼 됐었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제 스스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커서 굳이 학원 다니기보다는 제가 혼자 스스로 교과서 보고 자습서 보고 공부하려는 그런 부분이 더 컸었고 또 마찬가지로 사회나 뭐 다른 과학 쪽도 학원에 힘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학원 다니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래서 수학이랑 영어만 다녔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제 과목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규 씨는 어쨌든 이제 수능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미래에 있었을 때 지금 당장 힘들지 않아도 학원을 다니는 게 더 좋다라고 느끼셔서 학원을 다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학원을 다녔을 때는 사실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학원을 다녔을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학원별로도 약간 특성이 있는데 그렇죠. 소규모의 학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선생님당 적은 학생 수로 하면서 되게 자세한 부분까지 케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되게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도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특성을 잘 알고 그거에 맞게 대비해 줄 수 있는 학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을 좀 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규 씨는 내신에 다녔던 학원이랑 수능 때 다녔던 학원이 이제 조금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수능 준비로는 조금 추가적으로 더 다녔었고 네. 그러면 이제 수능 때 다녔던 학원은 왜 이제 더 추가로 다닌 거예요? 좀 더 많은 양의 자료를 받고 또 그러니까 내신만으로는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는 양만으로는 되게 수능 준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공부 양을 늘리고자 학원을 더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을 다니는 게 어쨌든 고등학교 때도 계속 다녔다고 하시니까 학원이 다녔던 게 더 잘 맞았던 거예요? 혼자 공부했던 것보다는? 근데 학원을 다니기도 했지만 그 학원을 다니는 것을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자기가 복습하고 그것을 체화해야지 되는 그쵸. 거지. 단순히 뭐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나한테 와닿고 그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을 물론 다녔지만 그 와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서 학원과 함께 자기 혼자 자습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게 선생님 저는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올라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다 공부하는 걸 지켜보면 이제 학원에서 내준 숙제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해 혼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 추가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이제 강의를 듣는 거가 어느 정도의 공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강의를 듣는 것은 그냥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귀로 그냥 듣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물론 생각하는 과정이 같이 동반되겠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계속 그 시간 동안은 계속 많은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한 번 듣고 이렇게 완전히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에 네. 그것을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혼자 복습하면서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학원의 어떤 도움을 받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 학원을 다닌다는 게 이제 더 공부를 잘하고 싶고 나도 이제 다른 학생들처럼 전교 1등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목표에서 다닐 텐데 이제 학원에서 다녀서 이제 공부를 하기만 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면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원을 다니려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비단 뭐 양전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내가 이제 만약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지 이제 편안하게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에 있어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각자 학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공부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공부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너무 핸드폰이나 다른 거에 빠지지 않고 조금 더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외부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공부하거나 했을 때 스트레스나 어떤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없는 그런 학생과 수험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려대학교 18학번 외과 이제 이민규 씨랑 진행했던 삽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